여러분, 오늘 소개할 인물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를 이긴 장군입니다. 김좌진. 1920년 10월. 만주 청산리. 6일 동안의 전투. 일본군 정규 병력 약 2만 명. 조선 독립군 약 2천 명. 10대 1의 전력 차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독립군이 이겼습니다. 일본군 1200명 이상 사망. 독립군 피해는 최소화. 청산리 대첩. 한국 독립운동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적 승리. 그런데 여러분, 김좌진에 대해 여기까지만 알고 계십니까? 김좌진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18살에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집안의 노비들을 해방시킨 청년이었습니다. 땅을 팔아 학교를 세웠습니다.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41살에 암살당했습니다. 자신의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의 손에. 왜였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김좌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41년의 삶을 완전하게 걷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홍성의 양반 아이. 1889년 11월 24일. 조선 고종 26년.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행살리.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좌진. 아버지는 김형규. 어머니는 한산 이씨. 김좌진 집안은 충청도의 명문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벼슬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조선 양반 집안. 그런데 이 집안에서 자란 김좌진은 조선 양반 집안의 아이답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보다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활쏘기, 말타기, 검술, 그리고 병법. 어린아이가 병법책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이기는 전술적 두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김좌진에게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노비들을 대하는 태도. 집안에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김좌진이 노비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당시 양반집 아이가 노비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좌진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감각이 나중에 18살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막 욕망의 자각 노비 해방과 학교 설립. 1907년. 김좌진 나이 18.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집안의 노비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노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호명학교를 세웠습니다. 호명학교. 충청도 홍성에 세운 학교. 이 두 가지 행동이 18살에 이루어진 것. 노비를 해방하고 땅을 팔아 학교를 세우는 것. 이것이 당시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는지. 양반이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 학교를 세우는 것은 집안의 경제적 기반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양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김좌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행동 뒤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노비라는 신분 자체가 옳지 않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 교육이 먼저다. 이 두 가지 생각. 그것이 18살 김좌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김좌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산막 욕망의 실행 대한광복회. 한일합방 이후 김좌진은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비밀 독립운동 단체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1915년. 대한광복회. 박상진이 이끄는 비밀 독립운동 단체.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군자금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친일파를 처단하고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한다. 김좌진은 이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군자금 모집, 조직 확대, 그리고 무장투쟁 준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좌진이 체포됩니다. 1916년 혹은 1917년 일제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감옥 2년 6개월. 감옥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 교육으로 안 된다. 비밀 조직으로도 한계가 있다. 직접 싸워야 한다. 군대가 필요하다. 이 결론이 김좌진을 만주로 이끌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그리고 김좌진이 만주로 망명합니다. 사막 바닥을 치다 만주와 북로 군정서. 만주. 조선 독립운동의 또 다른 무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로 건너갔습니다. 의병들이, 학자들이, 농민들이. 그들이 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김좌진이 만주에 도착했을 때 독립군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북로군정서, 서일이 이끄는 독립군 조직. 김좌진이 이 조직의 사령관이 됩니다.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독립군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사격을 훈련시켰습니다. 체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날씨가 혹독했습니다. 만주의 겨울. 그 혹독한 환경에서 독립군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20년 일본이 대규모 토벌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훈춘 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규군이 만주로 들어왔습니다. 독립군 섬멸 작전. 이것이 청산리 대첩의 배경이었습니다. 오막 내면에 전한 청산리 대첩. 1920년 10월 21일 26일. 6일. 만주 청산리 일대. 이 전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군 2만 명이 독립군을 포위하러 왔습니다. 독립군의 수는 약 2,000명. 그것도 여러 독립군 부대가 합쳐진 연합부대였습니다. 북로군정서의 김좌진,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두 사람이 이끄는 독립군이 함께 싸웠습니다. 김좌진의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지형을 이용한다. 만주의 청산리 일대는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협곡이 있었습니다. 숲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수적 우세를 지형으로 무력화시킨다. 매복, 기습, 그리고 빠른 이동. 일본군이 좁은 협곡으로 들어오면 산 위에서 공격한다. 일본군의 대형 전술을 이 산악 지형에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김좌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10개 이상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백운평 전투, 왈루구 전투, 천수평 전투, 어랑촌 전투. 각각의 전투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일본군 사망자 1200명 이상, 독립군 사망자 수십 명. 이것이 청산리 대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독립군이 이겼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경신참변. 일본군이 만주의 조선인 마을들을 학살했습니다. 수천 명의 조선인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독립군의 승리 뒤에 이 비극이 있었습니다. 육막 귀환하다 자유시 참변과 재건. 청산리 대첩 이후 독립군이 이동했습니다. 러시아 자유시로.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유시 참변. 1921년 자유시에 모인 독립군들이 소련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독립군이 죽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독립군 내부의 파벌 싸움이 이 비극을 불렀습니다. 이후 김좌진은 다시 만주로 돌아옵니다. 독립군을 재건했습니다.
1925년 신민부 조직, 만주의 조선인들을 위한 자치기관이자 독립운동기관, 김좌진이 군사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929년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합니다. 만주의 여러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 김좌진은 무장투쟁과 동시에 만주 조선인들의 자치와 생활 안정에도 힘썼습니다.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칠막 변화된 일상 암살. 1930년 1월 24일 만주 산시 정미소. 김좌진이 총에 맞습니다. 암살. 나이 41살. 범인은 박상실. 고려공산당 계열의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였을까요? 김좌진의 암살 배경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 세계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의 대립이 극도로 심했습니다. 김좌진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공산주의 계열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암살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동지라고 믿었던 독립운동 세계 안에서 그 배신이 얼마나 컸을지. 청산리에서 일본군 2만 명을 이긴 장군이 자신의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팔막 김좌진의 군사적 천재성. 김좌진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군사적 능력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청산리 대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지형 분석 능력. 김좌진은 청산리 일대의 지형을 미리 파악했습니다. 어느 협곡이 매복에 유리한지, 어느 산이 제공권을 제공하는지, 어느 길목이 적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지, 이것을 미리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순신이 명량 해협의 물대를 이용한 것처럼 김좌진은 청산리의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병사들과의 관계. 김좌진은 독립군 병사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병사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잤습니다. 같이 훈련했습니다. 장군이 병사들과 차별 없이 생활한 것. 그리고 병사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청산리에서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순간적인 판단력. 전투는 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김좌진은 그 순간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읽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병력을 배치하는 것. 이것이 10개 이상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게 한 능력이었습니다. 구막 홍범도와 김좌진. 청산리 대첩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홍범도. 봉오동 전투의 영웅.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 홍범도와 김좌진은 청산리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성격도 배경도 전술도 달랐습니다. 홍범도는 평민 출신, 포수 출신, 유격전의 귀재. 김좌진은 양반 출신,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전술가. 두 사람의 전술이 달랐습니다. 홍범도는 유격전, 기습, 빠른 이동. 김좌진은 지형을 이용한 매복과 방어. 이 두 가지 전술이 청산리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홍범도의 부대가 일본군을 유인하고 김좌진의 부대가 매복으로 공격하는 방식.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산리 대첩의 승리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배경, 다른 전술, 그러나 같은 목표. 신망 만주 조선인 자치와 김좌진. 김좌진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만주 조선인들을 위한 자치 활동. 당시 만주에는 수십만 명의 조선인들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중국 땅에 살면서 중국인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김좌진은 독립군을 이끄는 동시에 이 조선인들의 삶을 보살폈습니다. 신민부의 활동,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농사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자체 법원을 운영했습니다. 만주의 조선인들이 일종의 자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이 단순한 무장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활동이 나중에 독립 후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의 기초를 닦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김좌진은 전장에서도 평시에도 조선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11막 독립운동 내부의 갈등. 김좌진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독립운동 내부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1920년대 1930년대 독립운동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 대 공산주의 계열. 두 세력이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 조선 민족의 독립이 최우선이다. 민족의 자결에 의한 독립국가 건설. 공산주의 계열. 계급혁명이 먼저다. 독립운동은 세계 공산주의 혁명의 일환이어야 한다. 이 갈등이 독립운동을 약화시켰습니다. 외부의 적인 일제에 맞서야 하는데 내부에서 싸웠습니다. 자유시 참변이 그 비극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리고 김좌진의 암살도 그 갈등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독립운동사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방법의 차이로 서로를 죽인 것. 김좌진은 그 갈등의 희생자였습니다. 12막 김좌진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 것. 김좌진의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18살의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입니까? 김좌진은 양반이었습니다.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당시에는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두 번째 질문. 청산리의 승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0대 1의 전력 차이를 이겼습니다. 지형을 알고, 병사들을 아끼고,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오늘날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강점을 알고, 팀원들을 아끼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세 번째 질문. 내부의 갈등이 얼마나 위험한가? 김좌진은 일본군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갈등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독립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에필로그 청산리의 별. 1930년 1월 24일. 만주 산시. 41살의 김좌진이 쓰러졌습니다. 총탄 2발. 정미소에서. 그 죽음이 얼마나 허망했을지. 청산리에서 일본군 2만 명을 이긴 사람이 그 만주의 겨울밤에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총에 김좌진의 생애를 돌아보면 18배 노비를 해방시킨 양반 청년, 26에 감옥에 간 독립운동가, 31살에 청산리에서 역사를 만든 장군, 41살에 암살된 지도자. 그 41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김좌진의 유해는 나중에 고향 홍성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홍성군에 김좌진 장군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리. 지금은 중국 땅인 그 산악지대에서 1920년 10월 독립군 2,000명이 일본군 2만 명을 이겼습니다. 그 사실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김좌진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준비된 사람이 올바른 전략을 가지고 자신의 사람들을 아끼면 10대 1의 싸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김좌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있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